딥시크 이슈로 쭉 빠진 비트코인. 이러한 상황 속 이곳저곳에서 80K, 70K 등 시즌 종료 이야기들이 오가니 많이들 걱정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에 대한 걱정과 의문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번 주에 일어나게 될 역대급 대반전 시나리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차트본 솔드생 차설입니다. 비트코인이 별 가짠지도 않은 이슈가 터지며 소폭 하락이 등장하였습니다. 설 연휴에 코인들이 하락을 하니 기분도 좋지 않고 1월 30일 FOMC까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이들 걱정이실 건데요. 이에 대한 걱정을 해소해 드리고자 첫째 지난 영상 및 라이브 복귀, 둘째 비트코인 시황, 셋째 알트 상승장과 사이클 위 세 가지 목차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또한 현물로 선물로 분들 가릴 거 없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로 꾹꾹 담아보았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목차 지난 영상 및 라이브 복귀입니다. 지난 영상을 올린 시점은 104에서 105K 부근대였습니다. 해당 시점으로부터 약 일주일간 이런저런 이슈를 통해 위아래 흔들기가 상당히 오래 나왔죠. 그러던 와중 1월 27일 새벽 12시간봉 및 4시간봉의 22평이 깨지는 것을 보고 아침에 긴급 라이브를 진행을 했고 그 내용을 보면 여기서 지금 이 삼각수렴의 형태를 결국에는 하방 이탈을 해줬어요.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유동성을 먹는 하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당장 아래에 있는 이 하나 둘 세 개의 유동성까지는 먹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99.6K 아래로 잠기는 하락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어디서 반등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냐, 개인적으로는 이 보이시죠, 여기 매물대가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있죠. 근데 이 99.6K 매물대를 먹으면은 98K 때 여기 구간까지 충분히 빠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이탈할 때 103K 부분에서 해칭 숏을 친 거고 89K 용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해칭 숏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89K 구간대쯤부터 오면 99.5K 언더로 떠지면 이때부터는 다시 롱을 모을 겁니다. 보실 수 있듯 99.5K의 이탈이 발생을 하고 97.2K를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올 것을 예측하였죠. 이후 말씀드린 대로 99.5K의 이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실시간 관점과 매매 내역을 텔레그램방에 하나하나 남겨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해칭숏으로 약 7.5만 불 수익, 그리고 다시금 롱 포지션 진행 중에 있네요. 운이 좋았습니다. 보실 수 있듯 저는 새벽 4시에 브리핑을 하고 또 이어서 7시에 브리핑을 하는 등 제 잠을 줄여서까지 모든 제 생각과 관점을 책임감을 갖고 빠짐없이 남겼습니다. 여러분들께 매 영상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고 이를 최선을 다해 이행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현재 차설 모습 유지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제 진심이 느껴진다면 얘는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싶으시다면 3초만 소요해 주시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700명까지 약 900명이 남았는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음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또다시 신고가를 탈환하는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가올 1월 30일에 FOMC는 어떻게 될지 등등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질질 끌 거 없이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근거 유동성 흡수입니다. 저는 차트를 볼 때 유동성 흡수라는 개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력들이 강력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충분히 많은 개미들을 털어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효율적으로 매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승하는 과정 중 개미들의 매도세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력들은 어떻게 개미들을 털어낼까요? 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선 유의미한 구간들을 의도적으로 이탈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결국 개미들의 스탑로스를 터뜨리고 손절을 일으켜 세력들은 더 싼 가격에 효율적으로 매집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개미들을 털고 이를 통해 매집을 진행하는 과정을 유동성 흡수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를 알고 현재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비트코인은 약 7일 동안 누구나 아는 삼각수렴의 형태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래 추세선을 유지해 나가며 유의미한 하나, 둘, 세 개의 저점 유동성을 만들어내었죠. 스탑로스를 타이트하게 본 개미들은 101K 부근을 스탑로스로 잡았을 것이고 러프하게 본 개미들은 99.5K 부근을 스탑로스로 설정하였을 것입니다. 이후 보란듯이 이들 모두를 털어내는 하락 등장, 그리고 현재는 반등 중. 즉 저는 충분한 유동성의 흡수, 세력들의 매집과 개미 털기가 일어났다고 보기에 다시금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갖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근거 삼각수렴 리테스팅 입니다.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삼각수렴의 작도는 누구나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삼각수렴의 하방 이탈 및 단기 추세가 발생했기에 더욱더 유의미한 작도임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반등에 성공하여 현재 삼각수렴의 하단 추세선에 다시금 붙인 상황, 유의미한 작도로 작용했던 구간이기에 저항자리이며 너무나도 좋은 숏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숏자리를 세력들은 뻔히 먹여주지 않습니다. 삼각수렴 이탈 후 충분한 하락이 등장하고 재차
추세선의 저항 구간으로 회귀했다는 것은 충분히 매도세를 해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세력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기에 소폭 저항을 받더라도 결국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락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여기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자리는 먹여주지 않는다. 이를 꼭 인지하시길. 이게 두 번째 상승 근거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근거, 일봉의 22평입니다. 비트코인이 어떠한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이 일봉 22평의 지지 및 저항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구간들을 확대해서 보면 보실 수 있듯 지난 1월 중순 일봉 22평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다가 이를 돌파 마감한 후 쭉 상승 추세가 이어졌죠. 그리고 어제 22평 아래 테스팅이 최초로 발생을 했고 봉 마감을 22평 위에서 해주며 완벽히 지켜준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의도가 다분히 있음을 알 수 있기에 저는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 번째 근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근거, FOMC입니다. 1월 30일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은 CME 트레이더들의 예측 수치인데요. 동결 예측은 무려 97%입니다. 저는 이 패드워치가 틀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저 또한 금리는 사실상 동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호재냐 악재냐? 호재도 악재도 아닙니다.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아는 내용이기에 어떠한 작용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금리 결정돼도 누구나 아는 악재이기에 아무 효력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영향도 없었고요. 다만 그 다음 이어질 파월의 기자회견과 점도표가 중요해질 겁니다. 이것은 변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너는 이 기자회견 및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냐? 부정적으로 나올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 이후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입을 털어둔 상태입니다. 현재 모든 정세가 트럼프의 눈치를 보며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파월이 여기에 정면 대응을 한다? 그건 자살 행위죠. 못해도 부정적인 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니 너무 염려 마시길. 여기까지 마지막 근거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목차 알트코인 상승장과 사이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 상승장이 오긴 하는 거야? 도대체 알트는 언제 오르는 거야? 등등의 의문을 품고 걱정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마지막 목차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이클, 역사, 그리고 자금의 흐름, 이 세 가지를 저는 매번 강조드리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치 평가가 명확하지 않은 이 코인 시장에선 이 역사라는 것이 특히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과거 알트 상승장은 어떻게 왔으며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알트장은 길게 봤을 때 2달에서 3달, 그 중에서도 폭발적인 파이널 파동은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널 파동이 발생할 때 많게는 10배, 적게는 5배 정도의 상승이 발생했어요. 실제 역사가 그러합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이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장세가 진행되기 전 당연히도 수많은 개미들을 털어야 하고 괴롭혀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의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인 겁니다. 실제로 21년도 알트 대불장 전에도 알트는 이제 안 간다, 알트는 이제 가는 놈만 간다 등등 수많은 알트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가 나오는 하락이 등장했으니 엄청나게 많은 개미들이 털렸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트장 없다 등등의 주장이 만연하고 있고 고점 대비 꽤나 큰 폭의 하락이 나오니 이젠 알트코인을 사야지 보단 알트코인은 본절에 던져야지, 줄 때 먹어야지 등의 주장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잡히고 있죠. 상승장을 몇 차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알트장이 없다 주장하던 사람들, 줄 때 먹자를 주장하던 사람들 등등 이들의 최후는 최고점 매수였습니다. 밑에서 사고 팔고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어마어마한 파이널 파동이 나올 때 포모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최고점에 매수하게 되어 마이너스 90%가량의 하락을 맞는 엔딩이 나게 되었죠. 이건 괜히 드리는 이야기가 아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훗날 어마어마한 파이널 파동이 나올 때 그 상승폭을 보며 욕심을 참을 수 있고 거래소 어플은 키지 않으며 이를 억제할 수 있다면 사고팔고를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시장을 경험하면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1000명 중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역사는 반복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현물 홀딩 관점을 고수하고 주장하겠습니다. 홀딩합시다.
여기까지 마지막 목차였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유동성 흡수 삼각수렴 리테스팅 일봉 22평을 근거로 하여 상승을 본다. 둘째, 금리 결정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후 파월의 야부리 타임과 전도표를 보자. 부정적인 말을 하긴 어려울 것이다. 셋째, 홀딩을 하자. 난 죽어도 홀딩할 거다. 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비트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냐? 지난 영상과 동일합니다. 주봉 볼벤 상단 구간이 위치한 117K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 변동 없다는 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2025년의 시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차설이었습니다.